시츠타임 그 두 번째 시간에 마지막 무대를 빛내주실 분은 사단법인 글로벌 선진교육을 설립하신 남진석 이사장님이십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다음 세대 미룰 수 없습니다입니다. 남진석 이사장님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강경인 박사님, 윤명현 박사님 정말 너무 유용하고 아이들에게 도전 주는 강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두 친구들이 너무 멋진 발상을 가지고 간단한 원리지만 적용했다는 점에서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이제 대타로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마무리하면서 왜 학생들에게 이 합창을 시키고 있을까? 우리 학생들은 왜 합창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그 재미없는 합창? 아니면 재미있는 합창? 왜 해야 될까? 사실은 여러분들 무대에 올려서 이렇게 멋지게 보여주기 위해서 합창하는 것도 조금 있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미국 서부의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미셸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한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주 어린 아이들을 두 집단으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어떤 원칙으로 분류를 했냐면은 머시멜로우를 그 아이들 앞에 갖다 놓고 이 머시멜로우를 한번 기다렸다가 먹으면 하나를 더 주겠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먹은 아이들이 절반, 나는 도저히 기다릴 수 없다 하고 먹어치운 아이들이 한 절반. 이 기다렸다가 먹은 아이들 그룹과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먹어치운 아이들의 이 그룹을 이제 한 20년 동안 지켜보는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자랄까? 단지 기다렸다가 먹었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라고 추적 조사를 했더니 미국의 SAT라는 우리나라 수능과 같은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 성적에서 무려 1600점 만점에 250점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 기다렸다가 먹은 아이들이. 그래서 자기가 빨리 만족스러운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이것을 지연시키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성취도가 높고 성공적인 삶을 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만족 지연도를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기다렸다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높여줄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 하고 많이 연구해 보니까 그 중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활동이 바로 합창이에요. 합창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불러대는 노래가 아닙니다. 취자가 원하는 데 따라서 적절한 감정을 이입하고 또 노래하는 스피드를 조절해야 되고 음정을 조절해야 되는 그야말로 만족 지연도를 높여주는 그런 활동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 창의학당에서는 누구든지 다 모두 합창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만족 지연도를 높이는 활동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뭔가 마음껏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활동들이에요. 그 활동의 대표적인 것이 종교 활동입니다. 예배 활동 같은 거. 예배 시간에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빨리 목사님의 설교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1시간 이상 하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이런 것들은 다 만족 지연도를 높이는 그런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만 봐도 국회의원 300명 중에 크리스찬 국회의원이 무려 40%가 넘어요. 우리나라 300대 기업 중에 임원급 이상의 비율이, 크리스찬 비율이 60% 가까이 됩니다. 왜 이럴까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돈 버는 재주가 더 있거나 사람을 설득하는 재주가 더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예배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만족지연도가 높아진 결과가 아닌가. 이것은 학술적으로 인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92였습니다. 2019년에. 이 0.92 합계 출산율은 뭐냐면 엄마와 아빠가 있으면 인구가 유지되려면 한 가정에서 몇 명의 자녀를 낳아야 될까요? 최소한 2명을 낳아야 되죠. 두 가정에는 엄마 아빠니까 2명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 2.0이라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인구가. 그런데 중간에 죽기도 하고 또 사고사를 당하니까 최소한 2.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정에 지금 0.92명만 낳는 거예요. 지금 유럽도 이 출산율이 너무 좋지 않아서 너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1.3, 독일 같은 경우는 1.7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이 낮은 출산율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훨씬 더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나라에서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대개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문화 문명이 앞선 나라들, 과학기술이 발달된 나라들이 대개 출산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하는가 하면은 이 앞선 문화 문명과 과학기술에 발전된 이 산업 체계를 계승시킬 세대가 없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오늘 강경인 박사님, 윤맹현 박사님, 한국 최고의 어떤 그 분야에서 앞서가시는 분들인데 이제 이 엄청난 기술과 문화 문명과 예술과 이런 것들을 물려줄 세대가 없어서 큰 걱정인데 우리나라는 더 큰 걱정인 거예요. 앞으로 창의학당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배워서 그 많은 것들을 계승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특별히 유럽에 앞선 이런 문화, 문명, 과학, 기술, 예술 이것들을 이제 자국 사람들에게 물려줄 세대가 없으니까 이제는 각 나라들이 그렇다면은 전 세계에서 어차피 물려줄 걸 준비된 외국인에게 물려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책을 만들었어요. 미국에는 그린카드라고 해서 영주권을 줍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그린카드를 줍니다. 유럽은 그동안에 외국인에게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어요. 그런데 한 7년 전부터 유럽에도 블루카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외국인 중에서 특정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문화예술의 어떤 그런 인정될 만한 그런 그 수준을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합법적으로 유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블루카드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창의학당에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실력만 갖추기만 하면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오히려 그 나라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나라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과 문화, 문명 그리고 예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넘겨주려고 이렇게 영주 제도까지 바꾸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출산율이 아주 높은 특별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남미와 아프리카예요. 그리고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중동 지역이에요. 거기는 최소한 출산율이 3.0에서 6.0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출산율이 높은 그런 나라들에게 정말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앞으로 이 창의학당에서 성장한 여러분들이 그런 나라에 가서 앞선 문화 문명을 또 과학기술을 일깨워주고 예술을 알게 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까지 한다면은 그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적어도 그 나라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다른 나라 말들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이유, 외국어를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비록 12명의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아주 작은 숫자로 출발한 이 창의학당이 글로벌 창의학당이 이와 같이 급변하는 21세기의 어떤 세계 문화 문명의 지형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의 주인공이 되겠다 하는 이런 꿈을 꿀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자리를 내주셔서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거의 빈자리 없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글로벌 창의학당은 이렇게 훌륭하신 과학기술자, 또 공학자, 그리고 예술가 여러분들의 후원에 힘입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이곳에 와서 이분들의 부심에 힘입어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공부하고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세종뿐만 아니라 이 중부권에서 가장 의미 있는 교육을 하는, 가장 실제적인 교육을 하는, 또 가장 다니고 싶어하는 학교로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마침 정부가 이번에 이렇게 도시형 학교도 정식 인가를 내서 공식 학교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준 것도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당당하게 정부가 인정하는 학교의 학생으로서 이렇게 멋진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 주셨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일을, 좋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미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